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기억하시죠? 원자력 발전소를 지척에 두고 있는 주민들, 공포와 불안감을 끼고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일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특히 고창 그리고 부안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최근에 이 불안을 자극하는 사건이 있었고 또 이외에도 몇몇 중요한 이슈가 불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성경찬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한빛 원전 대책 특별위원회가 전라북도 의회에서 구성이 됐고 그 위원장도 맡으셨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활약이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저희가 주로 이제 오늘 얘기할 게 한빛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소의 기본 현황을 좀 알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좀 준비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예. 자, 한빛 원자력 발전소는 전남 영광군 고창 바로 옆이죠. 그냥 흑농읍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호기에서 6호기까지 6개의 원자료가 있는데 590만 킬로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1호기인데 1986년도에 가동을 시작해서 33년이 경과가 됐고요. 마지막에 지어진 6호기가 2002년도에 가동해서 17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1호기 같은 경우에는 33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됐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한빛 원전소에서 주민들이 또 놀랄만한 그런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을 잠깐 좀 보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반쯤 한빛원전 1호기의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해 18%까지 치솟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열출력 제한치를 초과할 경우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원자로를 즉시 정지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원전 측은 무려 12시간 가까이 지난 밤 10시가 넘어서야 원자로를 수동 정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자로 조종 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원안위는 한빛원전 1호기에 대해 사용 정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안위의 원전 사용 정지 명령은 지난 2012년 고리 1호기와 2013년 신월성 1호기, 신고리 1, 2호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한수원은 한빛 1호기 발전소장 등 책임자 3명을 직위 해제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승인 하루 만에 사건이 발생하면서 부실 점검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내용 보셨는데요. 핵심 내용을 짚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원자료가 매우 뜨거워진 상태,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이 뜨거워진 상태로 무려 12시간이나 방치가 됐고 그것도 이 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사고 접할 때마다 고창에 있는 그 원전 주변의 지역의 주민들은 이 반응이 좀 남다를 것 같은 생각이 그런 듭니다. 주민들의 여론이 어떻는지 좀 궁금한데요. 매우 불안해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한수원에서 그 사고가 났을 때마다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또 안전에 대한 문제를 재발 방지책을 좀 세밀하게 준비해서 내놓아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하고 이 영광 주민들과 고창 주민들의 어떤 그 안전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한 그 한빛 원전의 입장이 결코 명확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주민들에 대한 불안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히 주목을 하고 계신 뭐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번 한빛 1호기 사건은 지금까지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예. 특별하게 특사경이 처음 출동할 정도의 특별한 원자력 발전소의 특별한 사건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하고 특사경이 이번 사건에 대한 전부를 조사하고 있죠.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은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가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특사경이 같이 조사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런 조사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역 주민도 같이 참여해야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특별사법경찰관이 투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굉장히 특별했고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네요. 예.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갈 텐데 이 얘기하기 위해서는 역시 좀 기초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사성 비상계획 구역과 관련된 것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예. 보시는 것처럼 비상시,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면 방사능이 누출이 됐다든가 뭐 이런 상태를 얘기하겠죠. 효과적인 주민 보호 조치를 위해서 설정한 구역을 이루는데요. 발전소 중심으로부터 반경 30km 이내를 비상계획 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예. 크게 원이 지금 그어져 있죠. 저게 지금 원전 발전소로부터 반경 30km를 이루는 것입니다. 밑으로 이렇게 빨간 선으로 지도가 그어져 있는데 저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 안쪽에 있는 조금 더 짙은 색의 빨간색은 반경 5km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거 보면 원전 주변으로부터 고창의 상당 부분 면적 그리고 부안의 한 4개 면적 정도가 이 비상계획에 들어가 있다 이런 거고요. 나중에 이거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반 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용어일 겁니다. 이 세금의 일종인데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게 무엇입니까? 발주법에 의해서요. 예. 원전이 만들어지면서 발주법이라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죠. 예. 이 발주법에 의해서 원전 소재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법령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 소재는 전남 홍농에 영광 홍농에 있고요. 예. 그래서 전남과 영광이 지역자원시설 약 415억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아까 말씀드린 원전 소재지가 아닌 이유로 많은 피해와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예. 지역자원시설세를 전혀 영혼을 받고 있죠. 예. 10원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자원 그 시설세라는 게 여러 가지 명목이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에서는 재난 예방을 위해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이 소재지가 있는 지역에만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고창과 부안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저희가 표로 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한빛 원전 비상구역 보면요, 전북과 전남을 면적으로 보면 인구수도 그렇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5대5라고 할 정도인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역 자원 시설세를 배분받는 걸 보면 원전 소재지에만 이게 주어지기 때문에 전남에는 410억 원이 연간 배당이 되고요. 전라북도는 땡전 한 푼 없습니다. 0원입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성우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재지에 있는 곳에만 저걸 납세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생긴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겁니까? 발주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제 특위가 구성이 되면서 발주법은 산업국회에서 산자위원들께서 결정하는 법령이죠. 그래서 이 발주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런 상태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발주법을 어떻게 내용을 바꿔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비상계획구역 예. 30km를 조금 전에 보면 나왔던 비상계획구역. 보면은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이것이 온배수라는 그 저희들이 크게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이 있는데 고창 상하 앞바다로 온배수가 나옵니다. 예. 초당 예. 300톤씩이 쏟아집니다. 예, 원전 발전소를 돌리고 난 다음에 네. 냉각수가 나오는 것이죠. 그쪽으로.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에 18.2km라는 그 바닷가에 피해를 주고 있죠. 그런 부분. 또 앞으로 방산이 만약 유출됐을 시 예. 고창은 전남과 똑같은 예. 아까 면적도 똑같았지만 예. 똑같은 피해를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전라북도도 받아야 된다는 예. 저희의 강한 입장입니다. 예. 그렇게 되려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소재지에만 납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계획 구역에 있는 곳에도 또 확대를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는 쪽으로 법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군요. 예. 예. 확대한 지금- 개정 예, 법안을 예.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 법안은 혹시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까?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있다. 네. 예. 아직은 좀 걸음이 좀 느리군요. 빨리 좀 네, 서둘러야 네. 될 필요가 있어 맞습니다.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렇게 지역 자원 시설세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만약에 저게 생긴다면 요긴하게 쓰일 텐데 어디에 쓰일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방제 예산에 지금 전라북도가 국비로 2019년도에 1억 원을 책정이 돼 있습니다. 네, 전라북도가요. 예.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죠. 그것도 아마 처음으로 세워진 처음으로 예산이라고. 세워진 예, 예산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전라북도에서 받게 되면 아마 저희 도민들의 또 고창 부안 군민들에게 상생자금 그래서 지역발전에 필요한 예. 곳에 쓰여질 걸로 봅니다. 예. 지역자원 시설세 일부를 가져다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쓸 수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쓸 수 있고 또 재해 조치를 위한 것에도 쓸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재해 조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방제 예산인데요. 전라남도는 현재 22억이라는 방제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매년. 그렇죠. 예. 그래서 방제에 관련한 구호소, 대피소, 예. 훈련 예.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또 방제 물품 예. 이런 게 관련된 예산을 쓰고 있죠. 예. 근데 전라북도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억이라는 돈은 턱없이 부족하고요. 예. 지역자원시설세가 만들어졌을 경우 예. 아까 말씀드린 방제 예산이 더 늘어남으로써 예. 도민의 안전과 예.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죠. 예. 시설세가 전라북도에도 오게 된다면 그걸로 구호를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비를 사들이고 이런 예산을 충분히 세워둘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예. 예. 고창과 부안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 이슈가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부안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었죠. 결국 다른 지역으로 가기는 했는데요. 이걸 정부에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저준위 문제는 이렇게 해결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고준위 이 방사성 폐기물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간단한 기초 정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주로 사용 후 핵 연료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방사능이 짙은 그런 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로 현재 지금은 처분 시설이 없어서 발전소 내에 저장 수조에 임시로 이렇게 보관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빛 원전의 경우에 지금 현재 저장 공간의 67%가 차 있는 상태고요. 2026년에 포화 상태가 이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려고 지금 구성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고창에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문제입니까? 문제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 검토 준비단입니다. 정확한 이름은요. 네네. 예, 예. 예. 그런데 이 재검토 준비단이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중립적 인사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지 않죠. 예. 온전에 처해 있는 인근의 대표성 있는 우리 그 지자체 대표성 있는 분들이 나가서 그 재검토 공론화위원회에서 같이 이 위험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예. 공론화를 같이 토론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 역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요약이 되는 예, 당연합니다.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저 고준위 방패장이 네. 고창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그래도 고창 주민들 참여가 필요할까요? 이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 관련된 것은 지금 어떤 누구도 단언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아까 재검토 준비단에서 아주 고도의 토론회를 통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저희 지역 대표성 가진 사람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예. 토론회를 통한
결론이 좀 필요할 거라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고준희 방패장의 뭐 위치라든가 정책을 마련할 때 적어도 고창 주민의 입장에서, 고창 부안 주민의 입장에서 이것만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건 이원칙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 지금 핵폐기물 처리장이 2026년도에 이제 완전히 포화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임시 저장 방식이라든지 중간 저장 방식이라든지 영구 저장 방식들에 대해서 예. 아마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저희 주민들은 임시 저장은 절대 되지 않는다. 예. 그런 저희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예. 임시 저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원전 발전소 부지 안에 두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만은 안 된다. 예,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예, 저역을 절대 허용할 수가 없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긴 한데 마지막으로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한마디 마무리만 듣고 이 얘기를 정리하도록 하죠. 네, 이번 사고로 계기로 주민들께서, 우리 도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전라북도 의회 한빛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어디까지 펼쳐질지는 저희들이 이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도민의 안전을 위하고 도민들의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원전의 위험성 잊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한 번 터지면 이건 대형 참사 또 대형 재앙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관심과 또 긴장의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될 그런 사안입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이렇게 접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